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가 또 다른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그런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 안에 아이템들이, 원소들이 리스트인 그런 리스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다차원 리스트라고 할게요. 다차원 리스트. 간단하게 얘기해서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예. 간단하게 우리가 숫자들을 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 리스트의 이름을요, 매트릭스라고 할 거예요. 행렬이란 뜻으로 만들 거고요. 일단 리스트니까 대괄호를 쓰면 되겠죠. 대괄호를 쓰면 리스트. 파이썬에서는요, 어떤 대괄호나 소괄호가 시작했는데 닫혀 있지 않으면 그 한 줄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을 나눠서 쓰셔도 괜찮아요. 어제인가요?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5어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건식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함부로 줄바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어, 보통 파이썬은 그 라인에서 문장이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 라인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대괄호나 소괄호 혹은 중괄호, 괄호들이 시작했는데 그 끝나는 괄호가 없을 때, 그러면은 문장은 이 짝이 맞는 괄호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언제냐면 콜론이 있는 경우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다. 블록까지 합쳐서 하나의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들여쓰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괄호와 괄호를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도요. 그 안에서는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되고 들여쓰기는 일정한 크기로 맞춰주셔야 돼요. 네. 그 일정한 크기라는 게 네 칸이든 여덟 칸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네 칸으로 시작을 했으면 모든 들여쓰기는 전부 다 네 칸으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만 1, 2, 3 이렇게 넣어볼게요. 쉼표. 쉼표를 넣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4, 5, 6. 여기는 4개를 넣어볼게요. 4개를. 그 다음에 여기는 8, 9. 이렇게 9개를 저장하겠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첫 번째 원소가 뭐예요? 첫 번째 원소가 리스트. 두 번째 원소도 리스트. 세 번째 원소도 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그래서 얘네들을 뭐 다차원 리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기도 하고요. 자, 얘를 출력 한번 해볼까요? 출력하실 때는 그냥 변수 이름만 쓰셔도 되죠. 원래는 프린트문 안에 넣어야 되는 거지만 마지막 줄에서는 그냥 프린트 없어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어,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어떻게 출력을 해주냐면 대괄호 그리고 아이템, 쉼표, 아이템 끝났을 때 대괄호. 이게 리스트를 출력해주는 방식이에요.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출력해주는 방식.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의 아이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보이고, 그리고 각각이 또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출력은 그냥 한 줄에 쭉 보여요. 우리가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줄에 나눠서 출력해 주지는 않고요. 그냥 안에 있는 원소들 쭉 나열하면서 한 줄에 출력을 해줍니다. 이게 그 리스트를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어, 이 리스트에서 원소 개수는 뭘로 찾는다 그랬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매트릭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출력할까요? 3이겠죠, 3. 9가 아니에요. 3이에요. 왜 3이에요?
매트릭스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한 개, 두 개, 세 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한 개, 첫 번째 원소, 여기가 두 번째 원소, 여기가 세 번째 원소. 그럼 인덱스는 0, 1, 2라고 하는 세 개의 인덱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랭스가 길이가 3인 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9가 아니에요. 9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인덱싱을 해볼게요. 인덱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 번호를 쓰는 거죠. 그죠? 이게 인덱싱이에요. 인덱싱. 자,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를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는 뭐예요? 1, 2, 3, 3개의 숫자를 갖는 리스트가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인덱스 0번이다까지만 하면 1, 2, 3, 3개의 숫자를 갖는 리스트다라고 출력을 해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리스트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고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말씀드렸었죠. 0번 다시 0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 하나만 나왔죠. 숫자 하나만 나왔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얘예요. 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 0번, 두 번째 원소의 인덱스 1번, 세 번째 원소의 인덱스 2번, 2번. 그럼 각각 안에서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 2번까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 원소는 인덱스가 3번까지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원소는 인덱스가 0하고 1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5라고 하는 숫자 하나를 찾고 싶어요. 5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를 찾고 싶으시면 인덱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일단은 리스트 이름을 먼저 써야 되죠. 리스트 이름을 먼저 써야 되고 5가 들어있는 리스트는 인덱스 몇 번에 있어요? 인덱스 1번에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가 1.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거는 그 리스트 안에서, 그죠? 이 리스트 안에서 인덱스가 0, 1, 2, 3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1이죠. 여기도 1. 그러면 숫자 5가 되는 거죠. 만약에 7을 찾겠다 그러면 인덱스가 0, 1, 2, 3이 되니까 여기는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7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 사용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차원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를 한 개를 사용하면 거기까지는 리스트 그리고 인덱스 사용한 거에서 다시 한번 괄호를 한 번 더 그리고 인덱스를 사용하면 그 이제는 1차원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를 찾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음수 인덱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의 마이너스 1번 원소 이렇게 하게 되면 거꾸로 찾겠다는 얘기죠. 뒤에서부터 찾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뒤에서 첫 번째 원소란 뜻이니까 가장 마지막 원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숫자 8하고 9가 들어있는 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양수로 인덱스를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로 인덱스를 써도 되고 의미는 똑같죠?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어, 가장 마지막 1차원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원소 뭐 그런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 사용하시는 방법만 잘 아시면 돼요. 인덱스 사용하시는 방법. 그래서 인덱스가 두 개 필요하다. 그리고 인덱스를 두 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바로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저희가 나중에 그 넘파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넘파이가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연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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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괄호 막 이렇게 여러 번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넘파이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순수하게 파이썬의 리스트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대괄호를 각각 따로따로 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뭐 2차원 리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3차원 리스트다 그러면 2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그렇게 하면 그게 3차원 리스트. 4차원 리스트 그러면 3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차원 리스트에서 반복문을 어떻게 쓸 거냐예요. 다차원 리스트와 꼭 반복문. 자, 우리 위쪽에 이미 매트릭스라고 만든 게 있어요. 그죠? 매트릭스라고 만든 게 있으니까 반복문 써볼까요? 그냥 바로 for x라고 할게요. in 매트릭스. 자, 그리고 얘를 그냥 프린트한다 라고 해볼게요. 프린트한다. 프린트가 몇 줄 나올까요? 세 줄. 왜?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건 세 개니까. 이게 첫 번째 원소. 이게 두 번째 원소. 이게 세 번째 원소.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원리 똑같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소를 x에다 준 거예요. 그 x를 그대로 출력하면 리스트잖아요. 그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원소를 x에다 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출력한 거죠. 그게 4, 5, 6, 7이라고 하는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서 그 다음 마지막 원소를 넘겼죠? 마지막 원소를 그대로 출력한 거예요. 8, 9. 이해되시죠? 네.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변수 이름을 row라고 할게요. 마치 우리 여러분들 행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뭐 테이블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학 시간에 요즘 고등학교 수학에서 행렬을 공부하시나요? 안 하나? 아, 네. 어, 이쪽을 행이라 그러죠. 행. 그죠? 행. 가로를 행이라고 부르고 세로를 뭐라고 불러요? 열이라고 부르잖아요. 열. 그래서 우리 테이블에서 몇 행, 몇 열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가 행. 그 다음에 요렇게 하는 거를 컬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컬럼. 그죠? 네. 그런 의미로 제가 변수 이름을 로우라고 한 거예요. 로우. in 매트릭스. 그냥 출력하면 재미없어요. 위쪽이랑 변수 이름이 x에서 로우로만 바뀐 것 뿐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를 또 반복문을 쓸 수 있을까요? for x in 어디에서? row에서. row에서. 프린트 해볼까요? x를.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하고 한 줄씩, 하나씩 쭉 출력을 했죠. 그죠? 자,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서 첫 번째 원소를 row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때 row는 뭐가 될까요? row는 첫 번째 원소니까 1, 2,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반복문은 뭐라는 거예요? 이 리스트, 로우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을 x에다 주고 프린트. 그러니까 1이 출력이 된 거죠. 두 번째 값을 x에다 주고 프린트. 2가 출력이 됐죠. 3이라고 하는 원소를 주고 프린트. 그러니까 3이 출력이 됐죠. 자, 그러면 안쪽 포문이 끝난 거 아닌가요? 안쪽 포문 끝났죠. 맞아요? 안쪽 포문이 끝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위까지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겠죠.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로우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제 뭐가 저장이 돼요? 4, 5, 6, 7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반복문은 뭐가 돼요? 4, 5, 6, 7이라고 하는 네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숫자들을 하나씩 출력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4, 5, 6, 7 이렇게까지 출력을 했겠죠.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로 올라가야 되죠? 리스트에서 마지막 원소를 꺼내면 이번에는 8, 9, 그죠? 거기에서 8, 9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서 출력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쭉 모든 원소들은 음, 각 행에 있는 리스트에서 그리고 각 컬럼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한 줄에다 다 출력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를 밑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어, 엔드 자리에 공백이나 탭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공백이나 탭이면 적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쪽 포르프가 끝난 다음에 줄바꿈 하나 넣고 싶을 때 그냥 프린트문. 자,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출력해줘요? 이렇게 출력해주죠. 매트릭스 모양처럼 출력이 되겠죠? 그죠? 에,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로우는 1, 2, 3. 그거를 옆으로 출력을 한 거죠. 옆으로 출력하는 게 쭉 끝났으면 얘가 줄바꿈, 줄바꿈, 줄바꿈하고 나서 매트릭스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4, 5, 6, 7. 4, 5, 6, 7을 옆으로 쭉 출력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줄바꿈. 커서가 여기 있겠죠? 매트릭스에서 마지막 원소를 꺼내면 8, 9. 거기 있는 원소들을 옆으로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원소들을 확인할 수, 물론 뭐 그냥 프린트문으로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보기가 조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씩 이렇게 출력해 보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중 반복문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반복문. 단지 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차원 리스트에서 원소를 꺼내면 1차원 리스트가 되고, 그러면 그 1차원 리스트에서 다시 원소를 꺼내면 그 1차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 한 개가 된다. 그 한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프린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을 하는데 이런 값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게 1차원 리스트든 2차원 리스트든 반복적으로 원소들을 순서대로 꺼내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반복문을 이렇게 두 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3차원 리스트는 그러면 반복문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 4, 4 이렇게 세 번 될 거예요. 세 번. 어, 저희가 나중에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머신러닝 할 때에는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을 다룰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때 조금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리스트보다는 numPy에서 만들어진 그 ND 어레이라고 하는 게 그 다루기가 되게 쉽게 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하시는 게
나중에 더 편리하실 겁니다. 지금은 요런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거 하나만 볼까요? 예, 매트릭스 3D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3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인덱스 사용하는 것만 한번 보고,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배열의 원소들이 죄송합니다. 리스트의 원소들이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거고, 원소를 두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다시 이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뭐, 여기서는 1, 2, 3, 여기서는 뭐, 4, 5, 6, 이렇게. 자, 요것만 보면 우리 2차원 리스트였었잖아요. 그죠? 우리 위쪽에서 한 게 이런 형식이었잖아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 그죠? 어, 2차원 리스트가 하나의 원소인 거예요. 2차원 리스트가. 자, 여기도 이번에는 뭐 1, 2, 3, 4, 5, 6, 7, 8, 9로 할까요? 7, 8, 9 이렇게 하고 여기 다시 0, 1, 2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는 모양을 그냥 똑같이 한번 맞춰봤어요. 모양을 똑같이 한번 맞춰봤는데 얘도 2차원 리스트. 그죠? 리스트인데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얘를 반복문 없이 그냥 출력하면은요. 음, 그냥 이렇게 보여져요. 되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봤을 때는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자, 우선 인덱스 볼게요. 매트릭스 3D죠. 3D. 인덱스 0번이라고 할게요. 어디까지만 찾은 거예요, 이거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쉼표가 나오는 곳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원소. 여기까지가 하나의 원소. 그거를 찾은 거죠. 맞습니까? 네, 그거를 찾은 거예요. 아, 이거 하기 전에 랭스부터, 랭스부터 먼저 볼까요? 랭스? 매트릭스? 3D? 몇 개라고 돼야 돼요? 두 개라고 돼야 돼요. 두 개. 왜 두 개예요? 여기까지가 한 개 원소, 여기까지가 두 번째 원소니까. 랭스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2차원 리스트를 찾을 수가 있었죠? 자, 그 2차원 리스트에서 다시 첫 번째 원소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트릭스 3D에서 0번이라고 하면 2차원 리스트를 찾았죠. 다시 0번 그러면 그 2차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리스트를 찾아주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1, 2, 3. 그럼 다시 이 1, 2, 3 안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첫 번째 원소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매트릭스 3D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네, 이렇게까지 그 숫자 한 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얼마든지 확장하실 수가 있으시고 어, 인덱스 한 개를 쓰면 2차원 리스트가 됐었고, 인덱스 두 개를 쓰면 1차원 리스트를 꺼낼 수가 있었고, 다시 인덱스를 하나 더 쓰면 이제 마지막으로 1차원 리스트에서 원소 한 개를 꺼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개수만큼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 그래서 그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점점 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타이핑하는 게 힘들어져요. 시작하는 거하고 끝나는 거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끝나는 거하고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게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번거로워지고 점점 가독성, 요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뭐 요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3개 이상 되다 보면 이제 가독성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문법까지밖에는 제공하지 않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리스트는 요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할게요. 요 정도로 하고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까지 만들었죠? 어, 여기에서 새 구글 콜앱. 우선 파일 이름은요. 파이썬 7번, 7번 튜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튜플 그리고 연결할게요. 연결해서 목차는 튜플. 파일 이름에 쓴 게 요겁니다. 튜플. 튜플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작성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 튜플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 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 있었던 것처럼 파이썬은 튜플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타입을 제공을 하는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장된 값들을 아이템들을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예요. 특별한 종류의 리스트야. 특별한 종류의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는 어펜드나 익스텐드로 원소들을 추가할 수 있었죠. 탑이나 리무브 같은 것들,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삭제할 수도 있었죠. 인덱스를 써서 아이템을 찾고 그 해당 인덱스의 할당 연산자를 써서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 변경할 수 있었지만 튜플은 한 번 아이템들이 딱 정해지면, 원소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추가로 뭔가를 더 저장할 수도 없고요. 저장되어 있던 거를 삭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인덱스로 찾아서 그 값을 재할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다.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료 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투풀도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다라는 뜻이에요. 인덱스를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리스트가 딱 인덱스를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에서 인덱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었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었죠.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튜플도 인덱싱을 할 수가 있고,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인덱싱은 그 어떤 특정 인덱스, 위치의 아이템, 그러니까 위치의 아이템을 어, 읽어오는 방법. 그러니까 아이템을 찾는 거죠. 아이템을 찾는다. 보통 메모리에 있는 거를 읽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를 많이 써서 아이템을 읽어온다,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슬라이싱은 특정 인덱스 범위의 아이템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튜플. 리스트에서는 새로운 리스트를 복사했잖아요. 그죠? 잘라내서 복사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튜플에서도 그 인덱스 범위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주는 게 슬라이싱이에요.
잘라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주는 게, 요거 벌프가 3개가 들어가 버렸네요. 여기 2개, 2개.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주면. 어, 아이템을 변경할 수가 죄송해요. 다시 더블 클릭. 아이템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튜플은,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리스트에서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append라고 하는 함수도 있었고, extend라고 하는 함수도 있었고, insert라고 하는 함수도 있었고, 삭제할 때 pop, remove, 뭐 이것 말고도 더 있었죠. clear,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원소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함수가 제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공이 되지 않아요. 어, 이런, remove와 같은 함수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 아이템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하는 함수가 있으면 안 돼요. 삭제하는 메서드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은 제공되지 않아요. 이게 튜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게 별로 없겠죠. 그죠?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자,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튜플을 만드시는 방법은, 튜플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괄호를 사용하시는 건데, 1, 2, 3, 10, 20, 30 이렇게 할까요? 10, 20, 30. 요게 튜플이에요. 리스트는 이렇게 큰 괄호, 그죠? 대괄호를 사용을 했었죠? 소괄호를 사용해서 원소들을 묶어주는 거. 이게 튜플입니다, 튜플. 자, 클래스 타입을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타입, 넘버스, 그리고 넘버스의 내용도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넘버스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이 뭐라고 나오죠? 튜플이라고 나오죠. 튜플. 출력하면 요거 그대로 출력해줘요. 네. 파이썬에서 튜플을 출력하는 방법은 소괄호. 이렇게 소괄호 원소들을 뭘로 구분해서 쉼표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출력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어떤 변수를 출력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다. 이런 괄호를 이용했다. 그러면 이건 리스트. 만약에 출력을 했는데 이렇게 출력을 해줬다. 소괄호를 사용했다. 그러면 튜플. 그러니까 출력문의 형식을 보고서 튜플인지 리스트인지 구분 가능합니다. 구분 가능해요. 네. 사실 우리가 이 튜플이라고 하는 거를 써본 적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게임 할 때였었나? 가위바위보가 여기 조건문이라고 하는 파일에 있었을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게임 있었죠. 여기 그 예제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들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in을 쓰는 게 어디 있었을 거예요. 아니다. 369였나요? 죄송합니다. 369였네요. 369. 조건문. 조건문에서 369를 출력하는 거였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썼던 게 이런 코드 기억나세요? 어떤 숫자가 369 안에 있으면 요렇게 썼던 적이 있었죠. 여기에 제가 뭘 썼어요? 소괄호를 쓰고 아이템들을 괄호로 구분했죠. 이거 튜플 만들었던 거예요. 숫자 3개로 만들어진 튜플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 그때 아마 제가 요거 쓰면서 여기에는 소괄호를 써도 되고 대괄호를 써도 됩니다. 말로만 아마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대괄호를 쓰는 거는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리스트는 원소들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를 소괄호로 원소들을 묶어준다는 얘기는 튜플을 만든다는 뜻이고 원소들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튜플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튜플이다. 튜플이다. 네,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고 튜플은 뭐 원소의 개수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랭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어, 아이템의 개수를 리턴해 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numbers 이렇게 주시면 되죠. 몇 개라고 나올까요? 6개라고 나오겠죠? 이거? 네, 이거는 튜플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튜플의 아이템, 아이템들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그러니까 리스트든 튜플이든 그리고 문자열이든 그 개수를 알고 싶으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문자의 개수,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개수, 튜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그냥 랭 하고서 쓰시면 돼요. 하고 쓰시면 되고, 자, 리스트인 경우에는 numbers 하고서 점 딱 이렇게 하니까 함수들이 주르륵 하고 여러 개가 나왔었었죠. 한 10개 정도 남짓한 그런 함수 이름들이 쭉 나왔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튜플 보세요. 튜플은 함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네. 사실 이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와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요, 리스트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제가 사용을 안 해본 사용을 안 해본 것 뿐이고요. 카운트나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와 튜플이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원소는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카운트 함수가 뭔가 볼까요? 카운트 함수는요, value를 리턴해 준대요. value를 아규먼트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값을 아규먼트로 줘라. 이렇게 돼 있죠. 리턴해 준대요.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넘버 오브, 그러면 개수예요, 개수. 개수를 리턴해 준대요. 무슨 개수? 등장하는. 값이 등장하는 개수를 리턴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튜플 안에 1이 몇 번 등장하느냐, 2가 몇 번 등장하느냐,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카운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 조금 바꿔볼까요? 1, 2, 3, 1, 2, 3, 111, 112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1은 몇 번 등장하죠? 실행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실행 다시 한번. 이 넘버스라고 하는 튜플에 1은 3번 등장하죠. 2는 2번 등장하고요. 3은 한 번 나오죠. 한 번. 그죠? 여기 1 이렇게 하면 리턴 값은 3. 1이 3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1이 3번 나온다. 아시겠죠? 네. 문서 보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리스트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리스트나 튜플에서 카운트 그리고 value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기 슬래시를 쓴 거는 리스트에서도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를 부를 수 있고 튜플에서도 카운트를 부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또는, 또는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또는은 리스트 또는 튜플에서 카운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쓴 거고요. 얘는 리스트 또는 튜플에서 value가 나오는 횟수를 value가 등장하는 횟수를 리턴해주는 함수. 리턴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있었죠? numbers 해볼게요. numbers. 그리고 index라고 하는 게 있었죠. index. 자, 여기도 문서를 한번 볼까요? 자, 인덱스도 value를 써준대요. value. 그 다음에 스타트와 스탑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스타트는 기본값이 0이고 스탑은
읽을 수 없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엄청나게 큰 숫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숫자. 그러니까 0부터 이 범위 안에 있는 인덱스들 중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한계, 거의 무한계에 가까운, 무한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 밸류를 주면 인덱스를 준대요. 함수 이름이 그거예요. 밸류를 아규먼트로 주면 인덱스를 주겠다. 근데 밸류의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데 어떤 인덱스? first니까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자, 여기서도요. 자, 1이 3번 있잖아요. 그럼 1의 인덱스는 0번일 수도 있고, 0, 1, 2,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어요. 그죠?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인덱스는 0번, 3번, 4번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얘가 리턴해 주는 거는 첫 번째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2는 인덱스 1번에서도 등장하고요. 인덱스 5번에서도 등장해요. 근데 리턴해 주는 거는 첫 번째 인덱스를 주는 거니까 1이라고 리턴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1이라고 나왔죠. 그죠? 음.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도 가지고 있는 함수고요. 튜플도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인덱스라고 쓰시고 value라고 하시면 얘는 리스트 또는 튜플에서 튜플에서 value가 처음 나오는 인덱스 인덱스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만 그 value가 여러 번 등장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덱스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튜플은 이 두 가지 함수밖에 없어요. 리스트는 이 두 가지 함수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이 있었지만 append, pop 뭐 이런 함수들이 있었지만 튜플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할게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인덱싱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덱싱. 똑같아요. 리스트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넘버스 다시 한 번만 출력을 해볼게요. 음. 넘버스에는 이렇게 있어요. 1, 2, 3, 1, 1, 2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넘버스에서 인덱스 0번의 원소 하면 네, 이렇게 늦게 나오지? 첫 번째 원소를 주는 거죠. 자, 튜플이라고 해서 인덱스를 사용할 때 튜플이 소가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할 때 소가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 연산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대괄호밖에 없어요. 리스트든 튜플이든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는 대괄호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산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덱스 연산자다. 그래서 얘는 뭘까요? 튜플, 넘버스의, 넘버스의 몇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 음수 인덱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넘버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튜플에서 튜플 넘버스의 마지막 원소. 제일 마지막 원소가 2였군요. 그래서 2 이렇게 나오는 거.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0, 1, 2, 3, 4.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거꾸로 할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인덱싱은 우리가 리스트에서 했었던 거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하시면 될 거고 슬라이싱 간단하게만 볼까요? 네, 슬라이싱. 자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르겠다. 자르겠다. 앞에서 세 개 자르겠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넘버스. 앞에서 세 개를 자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요만큼을 잘라내는 거죠. 그죠? 요만큼은. 뒤에서 세 개를 자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반대로. 뒤에서 세 개를 자르겠다 그러면 numbers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뒤쪽에 세 개를 잘라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쪽에 세 개를 이렇게 된 거죠.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네. 이 개념들은 리스트에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개념과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죠?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